여러분 인사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보기법 포기는 없다 포인트 영어. 우리 오늘 개념 완성반 두 번째 수업으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문법은 챕터 1을 다 못했죠. 그래서 그 내용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목적어까지는 어쨌든 다 했고 이제 우리 보어 들어갈 자리입니다. 보어. 그럼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문장의 구성 성분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문장의 구성 성분. 그리고 핸드폰은 우리 하지 않기로 첫날 약속했죠. 네, 맞아요. 문장의 구성 성분들. 먼저 주어 하면 뭐가 떠오르죠? 주어 하면 뭐가 떠올라요? 주체. 맞아요.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동사 하면 동작이나 상태. 목적어 하면 대상. 보어 하면 보충. 이제 월요일 금요일 수업의 문제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월화 수업을 해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복습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기억은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여러분 스스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기억들을 휘발시킴으로써 여러분은 생존을 하는 거예요. 뇌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는 거냐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걸 자꾸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중요하다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똑같이 입력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집중해서 듣고 되뇌고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복습은 오늘 공부한 걸 오늘 확인하면 복습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내일 확인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니면 내일 모레 확인하는 게 더 좋아요. 간격을 두고 여러 번 보는 것이 기억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라고 여러 가지 연구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그래요. 까먹어도 괜찮으니까 이제 또 다시 제가 입력을 시켜드릴게요. 이제 우리 보어 자리를 보려고 합니다. 보어는 보충이라고 말했어요. 보어는 보충. 오늘 우리는 형식에 관한 얘기를 세부적으로 하게 되겠지만 거기에 앞서서 먼저 기본적인 보어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아래 이렇게 써 있어요.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동그라미 명사 또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명사 또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다. 맞아요. 명사도 되고요. 형용사. 그리고 명사는 엄밀히 말하면 오리지널 명사 하나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명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부정사, 명사절을 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형용사도 엄밀히 말하면 형용사 하나만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형용사에 해당되는 것들이 더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명사보어와 형용사보어를 살짝 구별을 해주자는 거예요. 명사보어와 형용사보어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먼저 우리 명사보어를 가지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명사로 해주는 거예요. 뭐 아주 쉬운 게 이런 거죠.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명대사 뭡니까? 내가 네 아빠다. 뭐예요 영어로? I'm your father. 맞죠? I'm your father. 나란 사람은 내가 누군지 보충 설명해 주는데 명사로 이런 사람이야. 너의 아빠야. I'm your father. 전혀 어렵지 않죠? 그리고 명사보어는 갖게 되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보통은 직책이나 지위를 말하게 됩니다. 직책이나 지위를 말하게 됩니다. I'm your boss. 네가 네 상사야. 내가 네 상사라고. 이런 게 명사보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형용사보어는 어떤 거예요? 형용사보어는 주어의 무엇을 보충 설명하는 것 같습니까? 형용사보어는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겁니다. 상태에 대해서. 그럼 앞에 계신 분 지금 성함 어떻게 되시죠? 권세라씨. 세라씨. 오케이. 저는 이렇게 한 번에 들었을 때 각인이 잘 되는 이름이 좋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기억을 할 때는요. 쉽게 기억을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쉽게 까먹어요. 잘 안 외워져 가지고 막 노력을 들이는 거 있죠. 그런 게 오히려 기억이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기억할 때도 이름이 잘 안 외워져서 고생했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름이 더 잘 떠올라요. 사실 연주 씨를 제가 외울 때는 좀 약간 이름을 외우기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흔한 이름에 속하잖아요. 그래도 막 특이한 이름이 아니어서. 근데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더 기억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기억의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단어가 죽어도 안 외워져요. 그러면 그 단어는 외워지면 완전히 평생 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세라 씨 주어 본인의 상태를 형용사를 써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I am 다음에 어떤 상태. 지금 본인의 상태 어때요? I am tired. 전 이렇게 솔직하게 답을 하신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물어보면 표정은 완전 썩어가는데 I'm happy. 이래요. 거짓말부터 배웠어요 영어를.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죠. 어쨌든 tired. 그리고 제가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까지 미리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tired는 엄밀히 따지면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사라고 하는 녀석이거든요. 정확히는 분사고 그것이 거의 형용사화 되긴 했지만 tired 같은 경우엔 그래서 형용사로 본인의 상태를 표현해 주셨어요. I'm tired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명사보호는 주어에 대한 직책이나 지위를 설명하는 것이고 형용사보호는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부를 물을 때 상대방의 상태를 묻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인사해요? 저한테 인사해 보세요. 상태를 물어보세요. 제 상태. 우리말 말고 영어로. 그렇죠? How are you? 그렇죠? How are you? 당신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답은 뭐라고 하면 돼요? 우리 알고 있는 답 있잖아요. 뭐예요? Fine, thank you. 꼭 물어봐줘요. And you. 이게 우리가 배웠던 말이에요. 문제는 본인의 상태를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막 쓰러져 가고 있는데도 fine, thank you, and you를 쓴다는 게 문제긴 한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약간 여담이지만 인사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상태를 말하는 거, 상태를 묻는 게 How are you? 아니면 How are you doing? 혹은 How's it going? 이런 건 상태를 묻는 거니까 답을 할 때 뭐라고 하면 돼요? 내 상태 어떤 상태? 타이어드한 상태? 인사는 보통 진짜 그 사람의 상태를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니에요. 그럼 보통 뭐라고 하고 넘어가요? Good, great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진짜 안녕한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인사는 약간 그런 일종의 약속된 패턴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인사가 뭐냐면요. 상태를 묻는 게 있으면 하나는 주변 상황을 묻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에 What's up? What's up? 하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What's up? 한데 good인가요? What's up은 뭔 일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뭔 일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뭔 일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Nothing 아니면 not much 이렇게 말합니다. Nothing much라고 하지 않아요? Not much 아니면 nothing, not at all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크게 인사의 두 가지 부류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활 영어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간단한 기본 인사는 알아두시는 게 상식입니다. 당신의 상태를 물으면 그냥 good 하고 넘어가고 주변 정황을 물으면 별일 없어요. nothing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의 상태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 형용사,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사까지 우리가 보어 자리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문장을 한번 봅시다. Dolby's가 quickly became the world's largest toy company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가 이게 된 거죠. 얘는 곧 이건 거죠. 명사로 보어를 쓴 겁니다. His hobby, 그의 취미는 이건 거죠. 그래서 역시 동명사로 여기 보어를 쓴 거고요. What I need, 내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To take a long break, 오랜 휴식을 갖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로 보어를 취하게 된 거고. 명사절은 The important thing is, 중요한 것은 that you did your best,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명사절로 지금 보호자를 취해 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형용사로 우리가 보어를 쓰면요. 주어의 상태, 팀의 상태,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 upset 한 상태. 분사도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죠. worried. Daisy's younger brother always makes her 어떤 상태로? 걱정하는 상태로 만든다. 얘가 왜 걱정하는이라고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사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보어 자리에 동사나 부사는 올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지금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게 명사로 지위나 직책을 설명하든 형용사로 상태를 설명하든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동사는 당연히 올 수 없고 부사도 당연히 명사를 보충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올 수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게만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위의 문장보다 아래 문장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실수하시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하는 실수예요. 잘 보세요. 이걸 우리가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Ted made his teacher angrily.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겠죠. 테드가 만들었습니다. 그의 선생님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말로 한번 적어볼게요. 뭐라고 해석해요? 화나게라고 해석하죠. 그럼 뭐뭐하게라고 하는 말, 뭐뭐하게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말에서는 품사로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사가 들어가는 게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오형식 문장에서의 목적 보호는 결국 무엇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거, 이 앞에 있는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럼 명사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건 역시 품사로는 형용사, 선생님의 상태가 angry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우리말 해석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우리가 오해를 하게끔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독 한국에서 치러지는 한국인이 출제하는 영어 시험이 이걸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많이 실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거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ngryly가 아니라 Ted made his teacher angry. 우리 여기 아무 형용사나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다른 형용사 Ted made his teacher mad. 그렇죠. 미쳐버리게 만들 수도 있고 뭐 crazy 해도 괜찮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happy, unhappy, sad, tired 다 가능한 거죠. 형용사를 집어넣는 거지 부사를 넣는 게 아니다. 이것만 여러분 조금 주의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격 보호를 갖는 동사, 목적격 보호를 갖는 동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저기 뒤쪽에 챕터 2로 넘어가서 그때 좀 더 자세히 하긴 할 건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 주격 보호 갖는 동사에 관한 얘기를 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챕터 2 가서 할 때도 있고 그냥 여기서 할 때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챕터 2로 가서는 여기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갖는 동사를 구별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필기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건데요. 필기는 약간 여유 있게 하시면 좋으니까 41페이지에 있는 여백 정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여백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주격 보호를 갖는 동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 읽어봅시다. 연결동사. 따라 읽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연결동사. 연결동사라고 해주시면 돼요. 연결동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연결동사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linking verb라고 해요. linking verb라고 합니다. 이런 말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 연결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주어하고 보어하고 그냥 가운데서 얘가 연결만 해준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 동사가 별로 하는 일이 없어. 이해되세요 이게? 주어하고 보어가 있으면 가운데서 그냥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연결 동사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형식 동사입니다. 보어를 취하게 만드는. 그럼 연결 동사를 제가 좀 구별을 지어 보도록 할게요. 구분을 해봅시다. 연결 동사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뭐하고 뭐로 나눌 수 있냐면 얘는 얘를 먼저 쓸게요. 상태 동사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각 동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각 동사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상태 동사를 또 한번 나누면 뭐하고 뭐로 나눌 수 있어요? 얘는 상태 유지의 동사와 상태 변화의 동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상태 유지 동사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일단 제일 만만한 게 비동사.
어떤 상태이다. 그 다음에 상태를 유지하다 뭐 있죠? keep. 그 다음에 상태로 남아있다. remain. 요런 동사들이 흔히 말하는 상태 유지의 동사들이에요. 근데 상태 변화의 동사는요, 일단 해석으로 따지면 기본적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어찌어찌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become 동사 같은 거. 그리고 되다라는 게 여러 개가 있지만 G로 시작하는 거 3개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Go get grow입니다. Go get grow. 이게 이 형식의 되다는 뜻이 있다는 걸 몰랐으면 지금 알면 돼요. 우리 고동사는 보통 어떤 때 쓰는지 아세요? go가 되다라는 뜻으로 쓸 때. go bad 맞아요. go bad 무슨 뜻? 음식 따위가 상하다. 제가 생선을 딱 꺼냈는데 oh, this fish went bad. 이 생선 상했네요. 이거죠. 맞죠? 되다는 뜻이고 참고로 go가 되다는 뜻으로 쓸 때 뒤에는 긍정적인 내용, 부정적인 내용? 주로 부정적인 내용이 옵니다. go crazy. 미쳐버리다 이런 거. go wrong. 잘못되다. get 동사는 되다라는 뜻일 때 얘는 급격한 변화를 말합니다. 급격한 변화를 말해요. 우리 갑자기 배고파지는 경우 있죠. 그때 뭐라고 하면 돼요? I got hungry 하면 돼요. I got hungry. 갑자기 배고파지는 거. 그리고 배가 고프면 보통 어때요? 배가 고프면 보통 화가 나지 않나요?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는 좀 화를 내는데 배가 고프면. 그래서 약간 화를 낼 것 같으면은 배가 고파서 화를 낼 것 같으면 일단 싸움이 커지기 전에 뭘 좀 먹여요. 그러면은 좀 싸움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뭐라고 하면은 get angry라고 하면 되겠죠. get angry. 그럼 제가 얘기했던 이 2가지 현상은 동시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에요. 어린애들이 많이 쓰는 말이 hangry란 말을 씁니다. 실제 존재하는 말은 아닌데 속어로 많이 써요.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나는 게 hangry예요. hangry. 그냥 상식 그냥 트렌드를 얘기한 것뿐이에요. 트렌드를 얘기한 것뿐이고 여기 go get grow인데 또 get을 하나 더 썼네요. 이런 거 좀 앞쪽에 있는 분들이 약간 눈치껏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틀려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다시 찍기 되게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를 grow까지 써볼게요. grow. grow를 여러분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자라다. 그때는 1형식이에요. 2형식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형식 grow 동사 무슨 뜻? 되다예요. 되다인데 이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확 되는 게 get이라면 점점 되는 게 grow입니다. 우리 점점 되는 건 뭐 있어요? 점점 늙죠. 그게 grow old예요. grow old. grow를 그렇게 쓰시면 돼요. 물론 3형식으로 grow를 쓰면 우리 나중에 grow는 무슨 뜻도 된다? 무엇을? 키우다라는 뜻도 되죠. 키우다라는 뜻도 돼요. 물론 되다라고 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한도 끝도 없이 이것만 적을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만 더 적어볼게요. turn이란 말도 색깔 따위가 어찌어찌 되다. run이란 말도 역시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감각동사. 감각동사는 제가 동사 쓰이는 모양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여기 보어가 있죠. 근데 이 감각동사를 쓸 때는요, 이 동사가 감각동사예요. 이 동사가 감각동사일 때는 원칙적으로 보어를 무슨 보어를 쓰게 되어 있냐면 원칙적으로는 형용사 보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나의 5가지 오감으로 무언가의 상태를 느낀다면 그것의 형용사로서의 상태를 내가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상태, 그리고 아름다운 상태, 아시겠죠? 상태를 내가 감각으로 인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이 주어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감각은 일단 5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보통 우리 위에서부터 얘기하면요,
듣다가 아니라 보이다. look, seem, appear 세 가지. look, seem, appear 세 가지. 보다 아니고 보이다. 그 다음 좀 내려오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은 코가 걸리죠. 코는 한 냄새가 나다. smell 쓰면 되겠네요. 비슷한 선상에 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상태로 들리다는 사운드예요. 듣다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더 내려오면 입이 있죠. 맛을 느끼는 거예요. 어떠한 맛이 나다. taste. 마지막 온 몸으로 혹은 촉감으로 느끼는 것도 있죠. 그건 뭡니까? feel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쓰는 감각 동사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놔도요, 여러분들은 이 감각 동사 해석을 되게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 감각 동사를 사실상 뭘로 바꿔도 이상하지 않아야 되면 이건 비동사로 바꿔도 이상하지 않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를 제가 한번 예문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빵을 안 먹은 지가 한참 됐는데 빵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The bread. 빵이 있어요. 빵이 있어요. 여러분 빵은 어때요? 빵의 상태를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 볼게요. 빵의 상태 어떻습니까? 빵은? 빵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저기 파리바게뜨 가면 파는 빵. 제가 좀 약간 고민을 해봤더니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fresh. 신선하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 빵의 상태가 신선해요. The bread is fresh. 이상하지 않죠? 빵의 상태는 신선한 상태니까 이걸 빵이라고 치자고요. 이 빵이 지금 신선한 상태예요. 빵은 신선하다 했어요. 근데 빵이 신선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냥 빵이 신선하다라고 말하는 거 말고 나의 감각을 통해서 이 빵이 신선한 걸 알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러면 한번 여기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적절한 감각 동사를 한번 배치시켜서 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이 신선해 보인다 말 돼야 안 돼요? 말 되죠. 그러면은 the bread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돼요? looks 하면 되겠죠. The bread looks fresh. 빵이 신선해 보여요. 봤더니 막 김이 모락모락 나고 보인단 말이에요. 시각적으로. 냄새를 맡는데 이게 신선한 냄새가 날 수 있죠. 그러면은 the bread 다음에 뭐라고 하면 돼요? smells fresh 하면 되겠죠. smells fresh. 근데 소리로 신선한 걸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다고 하면 해봅시다. 그냥 지어내 볼게요. 예를 들면 빵이 뭐가 있는데 이렇게 빵을 이렇게 딱 떼니까 이게 그 신선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지금 뽕냥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신선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운드란 말을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맛을 봤더니 신선한 맛이 나는 건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겠죠. 이걸 여러분이 잘 못 집어넣으시는데 여기 feel 집어넣으면 돼야 안 돼요? 완전 되죠. 왜 안 돼요? 얘가 이거 한 걸 느껴서 알 수 있어요. 그냥 만졌는데 감촉으로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당연히 가능한 거죠. 이제 어떤 분들이 문제냐면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빵이 느낀다. 안 할 것 같죠, 여러분? 분명히 하게 돼 있습니다. 빵이 느낀다가 아니라 이 feel이라는 동사가 감각 동사로 느껴지다라는 해석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 필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똑바로 했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앞에서 한번 보면은 기울었는지 이게 똑바로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필기하는 시간 제가 한 30초 정도 드릴게요. 30초 정도만. 인간이 자가 아닌데 뭐 어쩔 수 없지.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 연결동사 얘기했어요. 전 분명히 이런 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The bread feels 뒤에 형용사 붙이는 거.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주격 보러 가는 동사 봤더니 우리 지금 다 얘기한 거죠, 맞죠?
비동사, 상태 동사 중에 상태 유지의 동사, 고동사 되다는 뜻 keep 유지하다, remain 남아있다, smell, sound, taste, feel, look, seem, appear 그리고 뒤에 become, get, grow, turn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형식으로 가목적어를 목적 보호를 갖는 동사, 목적 보호를 갖는 동사는 목적어 뒤에 목적 보호까지 있는 오형식 문장 구조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 find 동사에 별표 쳐주시고 find가 오형식으로 쓰일 때는 물론 발견하다는 뜻도 되긴 되는데요. 보통은 라고 생각하다 여기다예요. 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네, 그럼 문장 한번 볼게요. I got lost. 우리 lost란 말은 길을 잃은 이라는 하나의 형용사처럼 보기도 합니다. 이게 과거 분사긴 하지만 그래서 I got lost 하면 나는 길을 잃게 됐다 on the way home. 집에 오는 길에. 그 다음에 the comedian kept the audience laughing throughout the performance. 우리 유지시켜주는 건데요. 코미디언이 어떤 상태를 스스로 유지했으면 여기에 형용사를 쓰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코미디언이 누구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킨 거네요. 그러니까 뒤에는 목적어가 있고 이 목적어의 상태를 뒤에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관객들을 웃고 있는 상태로 throughout the performance. 우리 throughout이란 말은 뭐뭐 내내란 뜻이 있죠. 그래서 공연 내내 남을 웃기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코미디언들도 웃기려고 준비했는데 안 웃으면은 되게 상처받는데요. 되게 상처받고 막 연구하고 막 하고. 저는 강의를 하는 부분이 약간은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코미디언은 아니지만은 강사는 기본적으로 웃기려는 어느 정도의 좀 욕심이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보기엔 누구 있어요? 이 선생님 좀 약간 웃기려는 욕심이 보인다. 없어요? 이렇게 공감이 없으면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기 힘든데. 신동우 선생님 약간 이렇게 웃기려는 어떤 의지가 보이지 않나요? 아직은 안 보여주셨구나. 오케이, 알겠어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동사에서 특히 이제 보어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문제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시간을 오래 들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40초면 충분해요. 40초. 준비됐으면 40초 갈게요. 시작. 예, 1번부터 한번 봅시다. 그녀는 과일이 다 익은 후에 따다. She picked the fruit. She picked the fruit after they had grown ripe. 여러분 여기 지금 grow라고 하는 동사를 이제 시제까지 입혀서 얘기하면 과거 완료의 형태로 집어넣는데 그거 다 집어치우고 여기서 grow 동사의 뜻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grow 동사의 뜻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왜냐면 뒤에 있는 ripe이 뭐예요? ripe, 익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점 익어서 익게 된 이후에 과일을 땄다는 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had grown 다음에 ripe이라는 형용사를 쓰는 건 전혀 문제될 바가 없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짙은 안개가 도로를 명확하게 보는 것을 어렵게 했다. 우리 가목적어 구문 기억나십니까? 가목적어 구문. 그러면 the heavy fog made it hardly. 여러분 made it 다음에 여기 오는 자리가 지금 문장 구성 성분으로 따지면 뭐예요? 보어 자리죠. 보어인데 보어 자리에 뭐는 안 된다고요? 부사는 안 돼요. 부사는 안 됩니다. 그리고 hard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형용사 부사가 둘 다 되죠. 어려운 단단한일 때는 형용사. 그리고 심하게 아니죠. 심하게가 아니라 hard가 거의 hard가 형용사로 쓸 때는 단단한 어려운이고 부사로 쓸 때는
hard가 뭐죠? 부사로 쓸 때 거의 뭐뭐 하지 않다는 hardly ly까지 붙이는 게 거의 뭐뭐 하지 않다고. hard 부사할 때 무슨 뜻이에요? hard. 심하게 이런 뜻이 있어요. 심하게. hard 심하게.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이게? 너무 많이 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갑자기 순간 막 뇌에서 창란이 일어났어요. 어쨌든 여긴 ly를 붙이면 무조건 부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hard 어려운이란 뜻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형용사 hard 어려운. 열심이란 뜻도 있다 맞죠? 부사로 study hard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시가 목적어니까 뒤에 진 목적어가 나오겠네요. 그냥 순차적 해석은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짙은 안개가 만들었다 어렵게 어려운 상태로 뭐 하는 게 어려운 상태냐면 to see the road clearly 길을 명확하게 보는 것. 그럼 적절한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일단 답은 1번이에요. 근데 3, 4번도 잘못된 게 있겠죠. 한번 봅시다. 그들은 호텔 방으로 돌아와 문이 잠기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They returned to their hotel room. 우리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고 할 때 투부 정사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이런 걸 우리가 어려운 말은 아니고 투부 정사의 결과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결과적 용법. 결과적 용법일 때 투부 정사는 해석은 뭐뭐 해서 뭐뭐 하다 혹은 이런 느낌이 들어가죠. 뜻밖의. 뭐뭐 했는데 뜻밖의 뭐 하다. 호텔방에 들어왔는데 뜻밖의 find the door 발견한 거죠. 문이 어떤 상태인 것을. 여기 갑자기 unlock이란 말이 풀다, 잠금을 풀다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하, 그러면 find하고 뒤에 목적어를 썼다면 잘 보세요. 이 목적어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건 형용사로 집어넣어 주셔야 되겠네요. 아, 집어넣는 걸 형용사로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안 잠긴 상태는 unlock에다가 ed까지 붙여서 과거분사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쉬었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부탁했다. He asked for some water because his voice was hoarsely. 여러분 우리 hoarse란 말이 이게 목이 쉰이란 뜻이에요. 목이 쉰. 그러면 여기 ly를 붙일 이유가 없다. 그죠?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쉬었다. 형용사 맞죠? 근데 하나 더 그의 목소리가 쉰 것처럼 들렸다라고 하면 여기 동사를 뭐라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sounded 하면 되겠죠. sounded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써도 뒤에 hoarse 써도 괜찮아요. His voice sounded hoarse. His voice sounded hoarse 해도 괜찮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감각 동사입니다. 감각 동사. 네, 3, 4번 잘못된 것까지 다 확인이 됐으면 우리 이제 오른쪽 수식어로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지금 챕터 1을 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는 수식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식어 자체는 나중에 할 얘기는 되게 많지만은 지금은 그냥 수식어를 구별하는 정도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어가 품자리에 올 수 있는 건 거꾸로 말하면 문장의 필수 구성 성분으로 쓰이지 않는 것들을 말해요.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거 일반적으로 주어 자리에 들어오는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다 들어가죠. 그리고 동사 자리에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는 동사도 당연히 수식어 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게 수식어 품에 해당되는 거냐면 전치사 덩어리, 전치사 구, at the library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 구, to protect our eyes. 보통 부사구로 쓸 때 투부정사는 하기 위해라고 해석하죠. 그 다음에 분사 덩어리입니다. delivered from the deli라고 해서 배송된 이란 말이죠. 요만큼은. 그 다음에 관계절. 저는 절이라고 하는 걸 묶을 때는 이렇게 뾰족한 모양으로 묶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초반부터 따라 하시면 좋아요. I remember one professor. 저는 교수님 한 분을 기억합니다. 누구냐면 was rather strict. 다소 엄격하셨던. Before I left for work. 여기까지가 다 부사절 덩어리인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장의 필수 구성 성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수식어 거품 자리에 동사는 올 수 없다. 너무 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면 수식어는 있으나 마나 인 녀석인데
문장의 필수 구성 성분에 해당되는 명사나 동사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말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필수 성분을 모두 갖춘 완전한 절의 앞 뒤에는 접속사로 연결된 절이나 수식어 거품만이 더해질 수 있다. 우리가 문장이 하나 끝났다고 치면요,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는 건 접속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장을 이어갈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면 아예 문장이 끝나버린 셈 치고 뒤에 더 이상 문장이 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식어만 뒤에 첨부해 줄 수 있죠. 수식어만 뒤에 덧붙여 줄 수 있죠. 이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간다고요. And he surpasses 가던가 아니면 surpassing 분사 형태로 뒤로 이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로. 그 다음에 여러분 수식어 거품이 오는 위치는요, 꽤 자유로운 위치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의미 없어 보이는 게 주어 동사보다 앞에도 올 수 있고 주어 동사보다 뒤에도 올 수 있고 사이에도 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아무데나 다 끼는 거죠. 그냥 수식어 거품의 위치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5번에 수식어 거품 자리 찾는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문장의 필수 구성 성분들을 우리가 걷어내고 나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수식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구성 성분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파악하는 걸 문장의 구문 분석, 구조 분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독해하실 때 보면요, 이렇게 끊으면서 독해하시는 분들 있죠. 끊는 거. 독해할 때 그렇게 독해를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왜냐면 자꾸 모든 문장을 다 끊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끊는 데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한두 문장 정도만 끊으시면 됩니다. 지금 점심 먹고 이 3시 언저리 이때 정말 졸린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그 졸음을 받아들이고 들어와 하지 마시고 자꾸 저항하셔야 돼요. 막 기지개도 키시고 잠깐 뒤에 나가기도 하고 막 뺨을 때리기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좀 멋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졸린데 그냥 자고 있는 사람하고 아니야 형구야 일어나 이러면서 막 정신 차린 사람하고 전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수업할 때도 졸릴 때가 있어요. 당연히 사람인데 수업할 때도 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앉아있고 그런데. 근데 여러분 앉아있을 때 졸음이 안 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으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앉아있을 때 졸리는 건 어딘가에 기대면 사람은 졸리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옆모습이에요. 의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잠이 안 오냐면요, 일단 등받이에서 등을 떼시고 엉덩이를 한 3분의 2 정도에 걸쳐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허리는 곳곳이 세워야 되겠죠. 고개를 들고 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책상에 몸을 의지하지 마세요. 앞에 있는 책상에 몸을 의지하지 마시고 팔은 그냥 옆에 놓거나 아니면 앞에 살짝 얹어 놓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기대고 뒤에 기대고 하면은 이게 졸릴 수밖에 없어요. 기대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그리고 주무시면 제가 안 건드릴게요. 그런데도 졸리면 자야지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래요. 좀 정신 차리시고 우리 인강 보신 분들도 잠깐 자리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옛날에는 막 의자왕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한 자리에서 막 10시간씩 앉아서 공부하는 거. 그거는 치질의 원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움직이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역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어요. 봅시다. 물론 5분마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최소 20-30분 정도에 한 번씩 움직이거나 몸을 뒤척이는 건 괜찮습니다. 우리 문장의 구성 성분을 분석을 해본다고 했죠. Companies 주어예요. Advertising on TV까지를 수식어로 봅시다. 여기까지 이제 주어 부가 끝나고요. Must pay까지가 조동사 플러스 동사로 하나의 동사가 됐어요.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뒤에 있는 건 문장 구성 성분 뭡니까? 하나, 둘, 셋. 이게 목적어가 바로 안 나오네. 목적어라고 나오셔야 되죠. Pay something 무엇을 지불하다. 맞죠? Pay something 무엇을 지불하다. 뒤에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성 성분을 다 분석하고 나니까 얘 뭐지? 하는 애가 Advertising on TV예요. 그럼 이 뭣도 아닌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식어가 되는 겁니다. 얘가 수식어예요. Companies advertising on TV. 제가 수식어구나.
애당초 문장에도 쟤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companies must pay a commercial fee 해도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얘가 수식어인 겁니다. 수식어 거품 자리를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이런 행위를 우리가 문장의 구조 분석이라고 하고, 이건 모든 문장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조가 잘 안 보이고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만 하시면 돼요. 실제 독해를 할 때는 전체 지문에서 한 지문 안에서 한 문장 정도 아니면 두 문장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끊는 건 아주 좋지 않은 독해의 습관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아래 있는 문제는 이건 안 풀게요. 이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40페이지 가볼게요. 가짜 주어 구문과 명령문인데, 가짜 주어라고 하는 요 표현이 지금은 틀린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나중에 다 배우면 얘를 이름을 좀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대열 구문은 도치 구문입니다. 가짜 주어 구문이라기보다도 도치 구문. 왜 도치냐면 대열은 주어가 아니죠. 막상 진짜 주어는 뒤에 있죠. 그래서 얘가 진짜 주어인 거지 얘가 가짜 주어는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도치 구문으로 나중에 배울 겁니다. There has been controversy. There has been controversy.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over는 무엇에 관하여라는 뜻이죠. Smoking bans for years. 흡연 금지에 관하여 수년간. 그러면 there은 의미가 없이 있었다, 있어 왔다, 무엇이. 남아있다, 무엇이. 됐죠? 그 다음에 그 아래 가짜 주어 입구문인데요. 우린 이 대목에서 가주어, 진주어를 가목적어, 진목적어랑 연결시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앞에 한번 봅시다. 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가 있는 문장, 오형식 문장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였죠? 왜? 그거보다 좀 더 근원적인 이유. 그죠? 간단해요. 길어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투부정사가 투부정사가 아니라 목적어가 긴 목적어여서. 그럼 이제 답을 요걸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긴 목적어의 기준이 뭐하고 뭐가 긴 목적어라고 했죠? 투부정사랑 명사절. 투부정사랑 명사절. 투부정사나 명사절이면 무조건 긴 거다라고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얘를 왜 그러면 애당초 길다라고 해서 뒤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왜 길다고 해서 옮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목적 보호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삼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면 목적어 긴 게 의미 있어요, 없어요?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죠. 목적 보호가 있는 경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 목적어를 어디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그때 이 빈자리를, 목적어의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되는 거? 이시라고 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녀석이 차지하게 되는 게 목적어, 진 목적어 문장 구조였죠. 우리 자주 쓰이는 구문 한번 입으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 it possible to. 이때 입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방금 안 하셨죠? 방금. 맞죠? 저 다 보고 있어요. Make it possible to. Make it a rule to. Make it a rule to 2017년 기출입니다. 이걸 한 번이라도 입으로 얘기해봤던 사람들은 Make it a rule to 이상하게 입에 자연스럽네? 하고 넘어가는데, 누구는 처음 보는 것 같아. 어색함이 느껴져. 내 마음속 원어민이 받아들이지 못해. 이러면서 이상하다고 고른단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랑 같은 원리로 볼게요. 그럼 가주어를 쓰는 이유는 왜 가주어를 쓰는 거예요? 주어가 기니까. 그럼 길다는 기준도 어때요? 똑같아요. 뭐하고 뭐? 투부정사, 명사절. 투부정사, 명사절로 주어가 길면 얘를 뒤로 보내고 가주어 is을 쓰면 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맞죠? 뭐가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얘가 길어서 뒤로 갔어. 가주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난 그냥 투부정사가 길어도 주어 자리 쓰고 싶은데요.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뭔가 얘기를 해줘야 저도 다음을 나가잖아요.
이거는 투부정사 대절 뭐든 상관없이 주어 자리에 와도 돼요. 한마디로 긴 주어를 그냥 써도 괜찮다고요. 바꿔 써도 괜찮다고요. 여러분이 힘 안 내니까 나라도 힘내야 되겠어요. 그냥 써도 괜찮다고요. 바꿔 써도 괜찮다고요. 근데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아니야, 난 긴목적어 그냥 쓸래 하고 쓰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게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서는 가목적어, 진목적어로 물어보겠습니까? 가주어, 진주어로 물어보겠습니까? 가목적어, 진목적어 물어보죠. 얘는 필수적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필수적으로. 오전 수업 뭐였어요, 여러분? 신동호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진 않았을 텐데 오늘 유독 좀 가라앉은, 아니 오늘 유독은 아니에요. 왜냐면 겨우 두 번째 시간이니까 우린. 그래요. 힘냅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긴 주어인 진주어가 이 자리에 가가지고 얘한테 뭐라고 말해요? 나 그냥 주어 자리 쓰고 싶으니까 넌 이제 그만 가주어. 어이없죠. 예. 이 어이없는 반응조차도 그다지 뜨겁게 어이없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 가능해요. 얘는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읽어도 되네요. It is important to get along with your classmates. 해도 괜찮고 to get along with your classmate is important 해도 괜찮아요.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it은 사람, 사물, 시간, 장소 등을 강조할 때 that과 함께 쓰여서 우리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때 강조구문 밑줄, 이때 강조구문 밑줄. 여러분들이 이때 강조구문을 만나본 건 아마 중학교 때일 거예요. 하지만 이때 강조구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걸 제가 쉬었다가 알려드릴게요. 저 시계로 3시 정각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